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강 제2교시로서 화장품 원료 소재인 유지류 특성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지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유지류의 물리적 특성은 화장품 처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예를 들면 오일류가 가지는 특성인 에몰리엔트 효과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피부 표면의 광택을 높여주며 세안 후 또는 건조한 환경에서 피부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에몰리언트 효과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지질류 오일을 대체하거나 더함으로써 에멀리엔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장품 구성에서 유지류가 주는 특성을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보습, 유연, 방수, 피부 장복 효과, 지질 공급, 윤활 효과를 주고 메이크업에서는 분산성, 습윤, 안료 결합, 퍼짐성 개선, 끌림 현상 개선, 피부 사용감 개선, 보습, 부드러움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헤어 제품에서는 광택성, 보습성, 유연 효과, 유분 공급, 윤활성을 위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는 것에는 물리적 특성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징을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이중 결합의 유무, 극성이냐 비극성, 즉 폴라리티냐 논폴라리티냐의 경우와 요도합값, 즉 아이오다인 밸류를 통해서 오일류를 피부에 도포할 때 느끼는 물리적인 사용감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 유지류의 물리적 특성은 화장품 처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유지류의 결합 구조, 즉 이중 결합의 유무를 통한 포화, 불포화 특성과 분자량, 극성 또는 비극성과 유전, 상수 등의 특성을 통해서 점도 및 사용감, 즉 퍼짐성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일류의 불포화도가 큰 경우 점도는 하락하며 피부 퍼짐성을 통한 침투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오드화 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염화 요오드의 양에서 요오드의 양을 환산하여 그램수로 나타낸 것, 즉 요오드 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류에 요오드를 작용시키면 이중결합 하나에 대해서 요오드가 2원자 첨가되기 때문에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짝 두 개 중 결합이 있는 경우나 이중 결합이 카르복실 COOH의 근처에 있을 경우 등 유지 분자 내의 불포화 결합 위치 등에 따라서 요오드 값은 이론 값보다 조금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유지류의 평균 불포화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오드화 값에 따라서 130 이상이면 건성류, 100에서 130이면 반건성류, 100 이하에서는 쉽게 휘발되지 않아서 불건성류로 나누어집니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낮으며 건조하며 가벼운 느낌을 갖고
불포화도가 낮은 불건성류는 점도가 높으며 512라고 하며 무거운 사용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퍼짐성과 점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지류의 물리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 에스테르유의 4가지를 가지고 점도와 퍼짐성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자가 표면에서 팽창해서 퍼지는 능력으로 이 값은 분자량, 점도 및 화학적 구조에 따라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낮고 점도가 낮은 분자는 확산 특성이 높습니다. 4개의 연화제 에스테르의 확산성은 표면 지형, pH, 표면 장력 및 수분의 관점에서 인간 피부의 표면 특성을 모방하는 합성막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인공 멤브레인은 약 4cm에서 15cm 단면으로 절단되고 24시간 동안 작은 습도 챔버에서 수화되었습니다. 습도는 챔버의 바닥에 배치된 글리세린과 85% W/W 물의 용액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10 마이크로리터의 샘플은 인공 멤브레인 전자 파이펫으로 도포하고 확산 영역은 10분 후에 측정을 하고 각 연화제는 3중 측정으로 측정이 되었고 총 6개의 측정을 위해 반복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에스텔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 특성이 감소를 합니다. 그 순서는 디이소프로필 아디페이트와 그 다음으로는 이소대실 네오펜타노네이트, 그 다음으로는 이소세틸 스테아레이트, 마지막으로 옥실 도대실 스티아롤 스테아레이트 순으로 감소를 합니다. 다음은 4가지 에스테르 오일류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냈습니다. 먼저 표면 장력은 분산, 극지 및 수소 접합과 같은 분자 내의 매력적인 분자 간 힘에서 발생하는 특성입니다. 또한 표면 장력 및 접촉 각도는 분자의 확산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이 낮은 연화제는 쉽게 퍼지는 반면에 표면 장력이 높은 연화제는 확산하기 더 어렵습니다. 설명된 에스테르의 표면 장력은 1mm 직경의 수동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펜던트 드롭 방법을 통해 측정이 되었습니다. 표 2의 표면 장력 값은 평균 20개의 시험을 나타냅니다. 측정은 21에서 23도씨 및 24에서 35% RH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분석된 가장 극성인 이소대실 네오판타노에이트는 다른 모든 에스테르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표면 장력 값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더 높은 확산값, 낮은 분자량 및 낮은 점도와 일치가 됩니다. 이소세틸 스트레이트는 중간 표면 장력을 나타내며 중간 확산값, 점도 및 분자량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옥틸 도대실 스테아로일 스테아레이트는
또한 더 높은 점도, 높은 분자량 및 낮은 확산값에 동일하여 다른 에스테르와 비교된 가장 높은 표면 장력을 나타냅니다. 유전 상수는 유전율로 전기장이 얼마나 매질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이며 매질에 저장 가능한 전하량으로 극성이 강할수록 높은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통상 극성의 오일은 계면 활성제를 잘 용해하는 특성이 있어서 OW 유화계에서 극성 오일에 유화제를 용해하기 때문에 유화계가 불안정한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각각 오일의 유전율을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캐스터 오일과 라올릴락테이트 에스테르가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퍼짐성과 관계에 있는 접촉 각도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장품에서 접촉 각도가 높으면 퍼짐성이 없는 것이고 접촉 각도가 낮으면 그만큼 퍼짐성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접촉 각도는 고체 또는 다른 액체의 수분 경향을 측정하고 액체, 가스 및 고체의 세 가지 인터페이스 사이의 상용 작용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림 2는 공기, 고체, 액체 접점에서 고체 표면에 젖거나 퍼지는 액체, 액적의 접촉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촉 각도가 높은 분자, 즉 섹타의 90도보다 크고 소수성, 낮은 접촉 각도를 가진 분자, 즉 섹타가 90도보다 적으면 표면을 적시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분자의 접촉 각도가 작을수록 수분 특성이 향상이 됩니다. 확인된 에스테르의 접촉 각도는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된 0.02인치 두께의 실리콘 기판으로 측정을 하고 21에서 23도씨 및 24에서 35%의 습도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디이소프로필 아디페테와 이소데실 네오펜타노이드 저분자량 및 점도를 가진 에스테르는 인공 기판에 대한 강화된 확산값을 입증하여 이 두 에스테르가 여기에서 조사한 다른 에스테르보다 더 극성이라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중간 확산을 가진 에스테레인 이소세틸 스테레이트는 중간 초기 접촉 각도 69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간 점도, 분자량 및 표면 장력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가장 비극성 에스테르 옥실 도데실 스티아레이트는 다른 에스테르보다 더 높은 초기 접촉 각도 값 80도를 나타냈으며 더 높은 표면 장력 33mN/m, 인공 멤브레인의 확산값 205mm, 낮음 10분의 10분이 되겠습니다. 더 높은 점도 83cp로 이 에스테르는 실리콘 기판을 덜 적시는 좋은 소수성 특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촉각과 계면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일류의 접촉각, 내부 응력, 동마찰 계수 등을 통해 각 오일의 물리적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일의 접촉각은 점도와 소수성, 결합 구조의 개로 에스테르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인 디이소스테아릴
말레이트가 가장 높은 접촉각과 실리콘에서는 사이클로메치콘, 천연 오일류에서는 캐스터 오일이 높은 접촉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면 장력, 계면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힘을 계면 장력이라고 하며 그 힘은 두 가지 상 각각의 분자의 인력과 두 가지 상 간의 분자의 인력과의 종합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액체는 그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구형을 이루려고 하고 이 현상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것으로 액체 내부의 분자가 주위 분자에 완전히 둘러싸여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한 인력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서 궤면에 있는 분자는 반면만 둘러싸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부로 향하는 인력을 받게 됨으로써 궤면에 있는 분자의 수는 감소하고 궤면적은 수축하려고 하므로 액체는 궤면을 따르는 일종의 장력을 갖는 것입니다. 즉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일의 계면 장력을 살펴보면 하이드로카본과 실리콘류 및 극성 오일류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마찰 계수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접촉하여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을 방해하려는 동마찰력의 그 면에 수직한 반력에 대한 비로소 극성 에스테르 오일인 디이소스티아릴 말레이트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짐성과 침투력, 첨도의 특성 등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오일류들의 퍼짐성과 오일리한 느낌, 퍼짐성과 침투력, 점도 등의 특성을 비교해 본 그림입니다. 좌측 상단의 천연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오일은 퍼짐성이 작고 서서히 침투하며 패티한 사용감과 높은 함량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며 비교적 고점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직세형 에스테르 오일은 퍼짐성이 크고 빠른 침투력과 드라이한 사용감, 비교적 저점도의 오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퍼짐성과 피부에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텔의 한 방울을 각 패널의 안쪽 팔뚝에 올려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피부로 퍼졌습니다. 초기 퍼짐성, 피부 느낌, 광택, 확산 후 잔류물, 흡수 및 끈적임에 따른 피부 후 느낌을 포함한 여러 파라미터를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된 감각적 특성은 패널리스트, 즉 임의 단위에 의해서 1에서 10에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감각 값은 모든 패널리스트에 걸쳐 평균적으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기 확산 매개 변수는 즉 퍼짐성은 에스테르를 적용 시에 흡수하는 용이성을 말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에스테르가 쉽게 퍼지는 것을 나타내고 값이 낮을수록 에스테르가 퍼지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용 후 피부 느낌은 가벼움, 중간 또는 무거운 각 에스테르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초기 감각 지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등급은 에스테르가 피부에 가볍고 건조한 감각, 지각을 남기는 것을 나타내며 낮은 등급은 더 무거운 느낌을 나타냅니다.
광택의 관점에서 높은 값은 광택이 증가한, 낮은 값은 광택이 적은 광택 에스테르를 나타냅니다. 확산 후 인식된 잔류물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값이 더 인식된 잔류물을 나타내고 값이 낮을수록 잔류물이 줄어듭니다. 흡수 후 인식된 피부 느낌의 관점에서 더 높은 등급은 피부에 건조하고 가벼운 느낌을 남기는 에스테르를 나타내며 낮은 등급은 더 무겁고 지속 느낌의 에스테르를 나타냅니다. 높은 등급은 매우 끈적한 에스테르를 나타내고 낮은 등급은 비끈적끈적한 것으로 인식 에스테르를 나타냅니다. 생체 내 감각 평가에서 얻은 결과는 표 3에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점성, 낮은 분자량 에스테르는 덜 끈적한 느낌과 피부에 적은 잔류물을 남기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디이소프로필 아디페이트는 가장 가볍고 건조한 피부, 최소한의 잔류물, 최소한 광택 및 비끈적거리지 않는 느낌으로 가장 많이 퍼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 기판에서 가장 높은 확산값을 입증하는 것과 동일한 에스테르를 보인 체외 측정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점도, 굴절률, 접촉 각도 및 표면 장력에 대한 낮은 값, 다른 에스테르와 비해서 과도 낮은 값과도 일치를 합니다. 이소 대실 네오펜타노아이드는 두 번째로 가벼운 에스테르로 인식이 되었으며 이소세틸 스테레이트는 모든 체외 측정과 양호한 합의로 전형적인 중형 에스테르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실도데실 스테아레이트는 여기서 분석된 가장 무거운 에스테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에서 측정된 물리화학적 특성과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장품 유지의 특성 중에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산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연 오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닭과 불포화 지방산은 높은 산화력으로 인해서 처방산에서 산패, 변치, 변색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서 항산화제 처방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되던 BHT, BHA의 피부 유해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천연 산화 방지제가 필요하며 주로 사용하는 천연 산화 방지제로는 토코페롤이나 아스코르빅, 팔메데이트 등이 대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유지 물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수성 장세 알킬기에 친수성 산기가 결합된 구조로 수용성 지질의 경우 밑셀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유지 및 지방산의 비중은 통상 1보다 적으며 분자량에는 역비례, 불포화도는 비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점도의 경우는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불포화도가 감소 시에는 조금 증대화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융점과 끓는 점은 명확한 융점을 갖지 않지만 특정한 범위대를 보여줍니다.
굴절률 및 광택성은 지방산 유지의 탄소수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공액 이중결합과 히드록실기가 존재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용해성은 분자량이 적고 불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유지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지화학적 성질을 알아보면 수화, 비누화, 수소 첨가, 하이드로겐화, 열화, 건조 등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나타냅니다. 수화는 가압 고온 조건에서 수소이온 촉매와 효소 등과 반응하여 가수 분해를 통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됩니다. 금속 산화물과 반응하여 비누화 반응으로 지방산 금속염과 글리세린이 합성이 됩니다. 수소 첨가 반응은 촉매 존재하에 지방산이 포화됨으로써 고용의 지방산이 됩니다. 할로겐화 반응은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 이온의 유지, 이중 결합과의 치환 반응을 보여주며 품질 관리 시 요도화 값을 통해 불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열화는 가장 문제가 되는 화학 반응으로 산화, 즉 산패가 발생되며 과산화물, 알데히드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항산화 물질의 반응으로 열화작용을 지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건조, 즉 휘발성은 불포화산이 많은 건성류와 반건성류는 피막 형성이 되면서 굳는 현상 발생이 되며 점점 산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특성이 있으며 가장 유용한 특성이 수화 및 비누화, 수소 첨가, 요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산가는 유지 품질을 판정하는 척도의 하나로 유지 1g 중에 함유되고 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를 말합니다. 유지 중의 유리지방산 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유지의 경우에는 올레인산으로 야자 기름, 팜 핵류는 라우르산, 팜 기름에서는 팔미트산으로 간주, 위의 표와 계산식에 따라서 산가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산가의 기준에 따라서 채취량에 준하여 삼각 플러스에 투입을 하고 용제, 즉 에탄올이나 에테르를 50에서 100ml 및 지시약을 가하고 녹여줍니다. 0.1 노르말 수소나칼륨 KOH를 채우고 적정을 실시합니다. 지시약의 변색이 30초간 지속되었을 때 중화점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검화과, 즉 비누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지 1g을 완전히 검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 즉 KOH mg 수를 나타내며 지방산의 분자량에 반비례하므로 이는 지방산 사슬의 장단을 추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즉 검화가가 큰 것은 지방산 사슬이 짧고 작은 것은 지방산 사슬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화가는 아래의 과정으로 실험을 하고 계산식을 대입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검체 1g을 측량을 해서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0.5노르말 KOH 250ml의 둥근 플라스에 넣고 검체를 충분히 환류 냉각기를 이용하여 가온에서 녹입니다. 그리고 검체를 녹인 둥근 플라스크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3, 4방울 넣고 뷰렛에 0.5노르말
이 우노르말 HCl을 넣어서 적정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검화과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즉 팩터라든지 즉 적정 소비량 0.5노르말 HCl 소비량이라든지 공시험의 0.5노르말 HCl의 적정 소비량을 따져서 팩터 0.5노르말 HCl 용액의 역할을 적용을 하고 시료 채취량도 적용을 해서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호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호두가라 함은 일정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지질 100g에 흡수되는 할로겐의 양을 요오드의 그람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검체의 요오드를 감안하여 적당량의 검체를 250ml의 마게달렌 삼각 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야마탄소 또는 클로로포름 15에서 20ml를 가하고 1염화 요오드 시액을 25ml를 핏뱃으로 일정한 속도로 적가합니다. 떨어뜨리면서 가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암소, 즉 어두운 곳에서 30분간 요오드가가 100 이상인 것을 1시간 방치한 다음에 1노르말 요오드 칼륨액 20ml 및 물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유리한 요오드를 0.1노르말 티오황산 나트륨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지시약으로서는 전분시액 1ml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고 계산을 가하여 한우수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9강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